사람들이 굉장히 그 지혜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사람들 말 중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려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렵거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서 주저주저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과거의 추다르크처럼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이죠. 예? 두렵거든 하지 말고 하려거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의구심이나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전진하는, 앞으로 나아가는 추미애 의원님을 보고 싶습니다. 꼭 큰 성공 이루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세균 의원님의 정말 입사 동기로서 정말 절절한 말씀을, 축하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선배님이시네요. 헌정의 박실 부회장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한번 인사 올릴까요? 어디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축사 마지막은요, 제가 재선 의원, 초선 의원 시사풍자 쪽 개그를 하다 보니까 많이 뵙습니다. 여야 의원 넘나들면서 뵙는데, 제가 재선, 초선 의원들한테는 더 힘을 내시라고, 열심히 하시라고 좀 웃겨드리고, 3선부터는 그래도 국민들께서 3번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전국구든 지역구든, 그래서 3선부터 정치의 맛을 알아갑니다. 3선 정도 돼야 3선 짬뽕이나 3선 짜장의 맛을 알아갑니다, 여러분. 4선이 되면요, 이미 생과사, 정치인으로서의 4선을 넘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 사람은 4선을 넘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5선이 되면 이제 인생의 5선지에다가 음표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악성이 되는 거죠.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한 분 계십니다. 자, 중간에 고비도 있었고 좌절도 있고 시련이 있었지만 실패가 아니고 자양분이었고 국민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제 4선으로 15, 6년, 7년, 8년 이렇게 여러분을 모시고 있는데요. 요분은 함선 선배세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미남 총각이십니다. 이석현 의원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근데 요즘에 살이 조금 붙으셨어요, 의원님? 네. 예, 제가 요새 놀고 먹었더니 제가 좀 나왔다고. 좀 배 나온 건 참 억울합니다. 뭘 집어먹은 것이 없어도 배가 나오면 남이 보면 많이 집어먹은 것 같고, 좀 이렇게 야위면은, 여기 누가 있나 없네, 우리 한정희 의원님처럼 좀 야위면은 혹시 서로 좀 잡수셔도 괜찮아요. 그럼 남이 봐도 저 사람 다음에 또 뽑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잡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아까 우리 김한길 대표님이 아주 자랑을 하셨어요. 광진에 행사장마다 가면 우리 추미애 의원님 미인을 만나서 지역구에서 별명이 좋겠네다 이렇게 하는데, 실은 제가 국회 본회의만 열리면 바로 내 앞자리에 우리 추미애 의원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명당자리시네요. 아주 명당자리. 그래서 내가 뒤에 항상 추미애 의원님한테 속삭이듯이, 추미애 의원님 오늘 옷이 멋집니다. 좋다고 되는 사람으로 나도 별명이 좋아요 정도는 돼야 되겠죠? 예, 좋아요 하나. 우리 추 의원님이 참 뭐라고 하나, 강단 있다 하고 하면 모두 다 공감대가 있을 것입니다. 참 신념 있고 투지 있고 그런 여장부로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나 마음속이 참 착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건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자리나 옆자리 해봐야 대화를 많이 하니까 참 추 의원님이 참 다정다감하고 마음씨 좋은 분이다 하는 걸 알죠. 근데 정말 참 어떻게 보면 또 여성적이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또 남성 능가하고 이런 점이 있는 우리 추 의원이에요. 그런데 이 대구댁 추미애가 광진댁 지금 추미애가 돼서 정치를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앞으로 우리를 구해줄 걸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대통령 선거 때마다 요새 참 멀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참 외치고 표를 몰아왔어요. 그런 걸 보면은 참 놀라웠습니다. 옛날에 추다르크 합니다만, 원래 잔다르크라 프랑스의 나라가 국군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에 나타나서 활약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추 의원이 진퇴가 분명한 사람이다. 자기가 앞으로 나설 때와 참 가만히 있을 때를 아는 분이다 하는 걸 또 많이 느낍니다. 전당대회를 해봐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추미애 의원이 우리 민주당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꼭 큰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추 다르크에게 힘을 모아주는 뜻으로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석현 의원님. 우리 이석현 의원님도 정말 5번의 국민의 부름으로 의정활동 잘하고 계신데 늘 온화한 미소지만 아주 강단 있게 결기 있는 의정으로 많은 국민들이 또 주목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선 후배 동료 여러분들의 축하 메시지를 들으셨는데 제가 또 요즘에 공약을 씹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공약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람되지만 주제넘게도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살아계셨다면 아마 이 자리까지 아마 축사 영상이라도 보내셨을 정도로 DJ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또 DJ를 사랑했던 우리 추 의원님이니까 제가 외람되기도 한번 고인의 덕담을 개그 삼아서 우리 한 토막 들려드리고 가시면 안 돼요. 이때 끝에 노무현 대통령도 등장하실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계셔야. 저 텔레비전에서 못 보는데 노정렬이 진짜 개그맨인지 뭐 정치 풍자한다는데 무슨 말 떠들고 다니는지 여러분이 현장에서 확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아따, 겁나게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에 맞지 않는 광진구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우리 추미애 의원을 격려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말하자면 온리 앤드 퍼스트 노벨 피스 프라이즈 위너 여러분의 DJ 인사 올려요. 반가. 제 분신 같은 우리 권노가비가 말을 기가 막히게 했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 말만 드리고 있습니다. 추미애가 서야 조국이 산다. 누가 조국에 가는 길을 못 가든 눈을 들어 추미애를 보게 하라. 제가 만든 말인데 참 멋있지요.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하면 말아요. 화끈하게 치더라고요. 여기 여러 정치인들이 오갔지만 이명박근혜 두 분이 참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뭐 못하는 것도 많고 여러분이 욕도 하고 비난도 하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욕하면 안 돼요. 두 분. 이명박근혜 박자로 가운데 같으니까 이명박근혜 두 분으로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의 이름으로 보청기를 사다 줘야 돼요. 귀가 어둡습니다. 나보다 나이도 어린 분들이 귀가 어두워요. 제가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누워있는데 병문안을 왔길래 제가 유언 삼아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두 사람을 보고 이명박근혜 두 분 일로 와봐요. 나 이제 갈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제발 꼭 좀 지켜주세요. 제발 국민과 공생하세요. 그랬더니 국민을 고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상생하세요. 그랬더니 국민을 살생하고 있어요. 서민경제를 죽이고 남북관계를 죽이고 민주주의를 죽이고 4대강을 죽이고 국민 후렌들리 해주세요. 그랬더니 국민 후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국민을 항복하게 만들고 있어요. 손만 댔다면 성공하는 마이다스의 손이 돼주세요. 그랬더니 손만 댔다면 망가뜨리는 마이너스의 손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서울과 수도권만 키우지 말고 지방의 시대입니다. 지방을 키우고 지방을 살리고 지방 분권 시대를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집안을 키우고 집안을 살리고 집안 분권 시대를 만들어버렸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덕적인 정권이 되세요. 그랬더니 도덕적인 정권이 되고 말았어요. 애국을 하세요. 그랬더니 매국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해피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국민을 회피하게 만들고 있어요. 국민을 힐링해주세요. 그랬더니 국민을 킬링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약이 되는 정치를 하세요. 그랬더니 국민에게 악이 되는 정치를 하고 있어요. 국민에게 득이 되는 사람이 되세요. 그랬더니 국민에게 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가 어두운 청와대 국민의 이름으로 성능 좋은 보청기를 사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추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추다르크라고 그 지역 감정의 불모지 대구에서 이 김대중이와 민주진보를 살리겠다고 우리 추다르크 별명을 얻어가면서 온 혼신으로 이 김대중을 대통령 만든 여인입니다. 요즘 보면 독일 연정의 대명사 그렇게 훌륭한 대화 타협 원칙과 소식을 지키면서도 독일 정치를 이끌고 있는 메르켈처럼 저는 추다르크가 아니라 이제는 추르켈이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원칙과 소신을 지키면서도 협상과 타협의 달인 우리 추미애 의원을 국민의 이름으로 더 키워주시고 큰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아무튼 우리 시대에 행동하는 양심 추미애 의원을 여러분이 사선까지 만들어주셨으니까 이제 갈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국회의장이나 국무총리나 대통령 셋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
주통령으로 만들든지 주총리로 만들든지 추의장으로 만들든지 국민이 귀한 인재가 있을 때 더 키워줘야 대한민국이 잘 되고 행동하는 양심들이 살만한 세상이 됩니다. 예,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교동 DJ 도서관에 놀러주시면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시대 행동하는 양심 추다르크 추르켈 추메이언 화이팅! 예, 한 10분의 1로 줄여서 했습니다. 다음에 광진 구민들이 원하시면 이 김대중 대통령님 버전이 한두 시간짜리가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달려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람되게 DJ님의 덕담을 들려드렸고요. 이제 다음 순서 진행할까요? 기자님? 자, 이제 정말로 귀가 닳도록 우리 선후배 동료 의원들의 덕담과 자랑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추미애 의원님의 업적과 공과 장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면 미사 요구가 될 것 같아서 줄이고, 과연 이 책에서 그렇게 가슴 절절하게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추미애의 진심이 무엇인지 제가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서 일주일간 여러 분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직접 무대 위로 모셔서 추미애 의원님께 지금 현장에서 과연 진심은 무엇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오셨네요. 경기부천의 김경엽 의원님.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고요. 네, 제가 학창시절에 또 누나 했던데 어느새 또 금배지를 달고 이정 활동하고 계십니다. 임승영 의원님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정세균 의원님, 권누각 부모님 감사합니다들. 예,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애씨 그러면 사랑합니다 하고 크게 좀 외쳐주세요. 우리의 미애씨 고맙습니다. 총회 의원 단상으로 모시고 저와 함께 간단한 토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정치 개그는 하지만 정치 출마를 하거나 정치 현장에 없어봐서 뭐 우리 권누각 선배님부터 김성훈 장관님 또 내노라는 정치 동료분들의 이렇게 덕담과 자랑을 듣고 있으니까 어떠세요? 느낌이 좀 쑥스러우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굉장히 쑥스럽죠. 네. 또 그냥 물론 이제 덕담인 만큼 이제 오늘 이제 저가 주인공이 돼서 하는 행사인 만큼 그 속에는 이제 주인공 중심의 얘기일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제가 막 뭔가 이렇게 자랑하거나 그러고 싶어서 이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책의 제일 앞에 여시면 제가 책 머리에 서문을 썼는데요. 예. 그건 저를 지금까지 지켜봐 주셨던 분들 한 분 한 분한테 드리고 싶은 제 마음의 편지입니다. 네. 그냥 힘들었을 때 정말 제가 늘 이렇게 꿋꿋하고 씩씩하고 아까 추다르크 강하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제가 지금 막 띄우고 있는 추르켈. 추르켈. 추르켈 발음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씩씩하고 저렇게 꿋꿋한 추미애인데 요즘 뭐해? 좀 더 이렇게 치고 나가 이런 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우선 왜 제가 그렇게 속에 넣어놓고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 지나온 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아마 책을 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근데 저로서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의 저도 인간적으로 약하죠. 이불 뒤집어 쓰고 일어나기 싫을 때도 수도 없이 많겠죠. 어떤 때는 좀 너무 이렇게 압박이 심할 때는 정말 내가 잘못했나?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남고, 예. 그럴 때마다 저를 이렇게 지켜봐 주셨던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기까지 오시기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 바쁜 일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주시고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보태주신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런 인간적인 좌절 이런 걸 딛고 일어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 앞머리는 그냥 안 고친 채, 예. 꾸미지 않은 채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제 마음의 편지입니다. 네. 그리고 박수 한번 주시죠. 예, 편지 잘 읽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마 우리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 선배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제가 우리 국민들이 진짜 궁금해하고 바라는 점 가식 없이 그대로 전하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의원님한테 고민이었고 불편할 수도 있는 대목이지만 국민들이 진심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책을 보시면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적인 법안이었죠. 비정규직과 관련된 수천만 명의 생사 여탈 내지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의 가장 중심 일터에서의 벌어지는 일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또 어떻게 조정하고 가늠할 것인지 굉장히 노측과 사측, 노사 간에 또 여야 간에 또 여 안에서도 야 안에서도 굉장히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 그 수천 수만의 법률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조정안이 그것이었을 텐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3년 전에 2010년도에 그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으시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 어쨌든 근데 선택을 해야 되는 근데 많은 국민들께서 또 동료 의원들께서 추미애 위원장이 그거를 굳이 처리를 하지 말고 워낙 13년 넘게 끌었고 다음 정부로 넘겨도 되고 굳이 어디 쪽으로든 욕을 먹게 돼 있거든요. 보통의 욕이 아니라 그냥 계층적인 것, 계급적인 것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거 가지고 욕먹느니 차라리 여러 조정하겠다고 이렇게 절차와 타협을 더 하겠다는 그런 명분으로 조금 더 미루셨을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때 제가 볼 때 그 미루게 되면 인정사정 없이 막 팔 것 같더라고요. 노동자들을.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에서 용산 참사라고 기억하시죠? 네. 철거민들이 자기들의 생존권을 확보해 주기 전에는 물러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옥상에 올라가서 피신을 하고 있었고 화염병을 쥐고 있었는데 그때 그걸 그 경찰은 인정사정 없이 이 진압을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어요. 네. 그리고 또 몇 달 뒤에는 그 평택에서 쌍용 자동차 공장 안에서 일단 비정규직들이 먼저 쫓겨난 채로 철탑 농성하고 있었고 그 다음 정규직이 그냥 다 쫓겨나서 수천 명이 쫓겨났죠. 네. 제가 기억하는 건 2,500명이 넘는데요. 예, 그분들도 역시 자기들이 이제 생존권을 지켜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었어요.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인데 장기간 농성한다고 이제 공권력에 들어가서 무자비하게 폭압적으로 이제 진압을 했었죠.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들이 뭔가 절규를 하면 그걸 대안을 내고 풀려는 정권이 아니고 노동자들이 절규하고 모여 있으면 그걸 바로 핑계 삼아서 진압을 한다는 명목으로 무자비한 탄압을 하는 거죠. 요즘에 인사에 찍어내기라는 말이 유행인데 그때 찍어 누르기 네. 했던 것 근데 같아요. 제가 그 노조법을 방치해 놓으면 노동자들은 거리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리로 나가는 순간에 그들은 무자비한 폭압 정치에 희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들을 좀 해법을 내가지고 거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전국적인 책임이 제가 좀 오해를 사고 욕먹더라도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우리 노동자들한테 우선 그들한테 최대치를 받아내는 것 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 당시에 여러 여건에서의 네. 최선 혹은 차선이라고 보셨기 때문에 네. 그 욕먹을 각오를 하시고 처리를 하신 건데 이제 사측이나 노측에서도 불완전한 법이라고 굉장히 그 비판 혹은 비난을 하셨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아마 인권적으로 그 여당은 그렇다 치고 야당 내에서 네. 뭐 배신자다 네. 어떻게 마음대로 이렇게 통과시킬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고 징계까지 또 있었어요. 네.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그건 제가 어차피 사실은 우선 그 쪽수가 되는 예를 들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집권당일 때도 해결을 못했었죠. 예, 넘겼었죠. 네, 계속해서. 네, 계속 워낙 여파가 크니까.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시간이 좀 지나면 제 마음을 이해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박명희를 준 채로 이렇게 장관과 청와대를 계속 압박하면서 이건 기존 노조의 관행으로 얻어낸 거니까 이건 예외를 두고 존중을 해주자라고 예. 계속 그렇지 않으면 파국으로 가는 예. 거니까 당신들이 파국을 원하면 나도 박명희를 던진다. 그러나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이 정도는
노조를 보호해주자. 그 노조의 노력을 얻어낸 건데 이거를 과도기적으로 좀 보호해주는 게 뭐 그렇게 언짢느냐 이렇게 이제 계속 압박을 해서 어느 그 여쪽으로는 그렇게 예, 임태희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이었죠 당시에. 그렇죠. 예, 그래서 협상을 하신 거고. 그런 나중에 제가 중재를 하면서 받아낸 것, 배수진을 치고 받아낸 것, 이 내용을 보면은, 저는 그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보호하려고 많이 애를 썼구나. 이건 반노동자적인 정권을 상대로 하는 방어적인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었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최선의 것을 얻을 네. 것이었고 얻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명분으로 다 얻기를 바라는 야당과 동료 의원들도 굉장히 네. 불편했어요. 요즘에 혹시 만나시면 그 네. 이후에 네. 통과된 이후로 지금 3년 지내보니까 그렇게 뭐 네. 대란이나 이런 건 아니었고 네. 정부에서 네. 주장하듯이 네. 혹시나 인간적으로는 아니면 비공식 공식석상에서 네. 그 당시 사항을 관련해서 어떤 말씀이나 멘션을 들으셨어요? 이제 정치는 늘 끊임없이 새로운 과제가 밀려오기 때문에요. 뭐 지나간 얘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평가 이런 건 안 하지만 아까 제가 편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끝에 보면은 제가 저의 이해를 얹은 거였다면 제가 잘못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의 이해를 얹지 않고 저의 이해와 아무 상관없는 진심으로 그랬다는 그 점만으로도 그 당시 입장이 달라서 저를 곡해하거나 했다 치더라도 이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네. 부탁을 드렸어요. 또 그리고 서로 다른 입장에서 그때 오해를 가졌었지만 입장이 달랐었기 때문에 왔던 것이고 이제 그것을 제가 이 책을 내므로써 사실은 그 우리가 87년 6월 그 저기 6.29 선언 그 무렵에서 각계각층의 어떤 민주화 요구가 본물 터지듯이 터질 때 노동계도 그때 많은 그 노조 민주화에 대안도 내고 운동이 활발했었어요. 예. 근데 그때 이후에 사실은 경제 위기도 있었고 또 정권 자체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해서 그런데 이제 그때 노동활동, 노조 설립 운동이 가장 활발했었고 그로부터 이제 몇십 년이 흘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만든 이른바 복수노조의 그 방안에 따라서 사실은 지난해까지 노동조합이 가장 많이 결성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87년 6.29 그 무렵 이후에 잠잠하던 노조 활동이 최근 들어서 한 2년 그 사이에 활성화됐어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걸 보면 결국 그 노조 활동을 통해서 노조가 많이 만들어짐으로써 어떤 어려운 서민 노동자들의 그 욕구를 풀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또 민생에도 기여하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결과를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이 정권 자체가 어차피 아까 김성훈 장관님께서도 굉장히 울분에 차하셨고 우리 노정열 씨께서도 또 그런 말씀을 주셨고 국민을 회피하게 해주라 그러니까 국민 요구를 회피하는 이런 정권이잖아요. 그래서 그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정권의 특징이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권을 감시하는 그런 단결 또 노조의 그런 활동, 이 틀을 만들어냈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자부심을 느껴요. 그러니까 네. 정의라는 게 뭐 그냥 법 하나 만들어냈다고 해서 그 정의가 다 구현되는 게 아니고 계속 정의를 요구하고 투쟁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우리의 노력이 더 중요한 거여서 정의는 완성형이 있을 수 없고 계속 추구해 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현지 진행형 했습니다. ING고 네. 또 뭐 법률가 출신이시니까 어떤 법률이 가면 지금 특징과 네. 의견, 가치 또 운용의 미를 발휘하면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죠? 네. 조정을 할 수 있겠죠. 아마 추미애 의원 의정의 활동에서 아마 가장 뜨거운 감자였고 국민들로부터 이슈의 중심에 있었고 또 여야 의원들로부터 힘들었던 역정에서 아마 그 고뇌의 결단 선택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우리 의원님께서 고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선대 본부장, 공동위원장 킹메이커를 하시면서 두 분의 대통령 만들어냈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책에 보시면 다음 차기든 차차기든 아마 여성 대통령감으로 많이 사랑하셨고 찍어주셨고 잘 커오시다가 가장 아마 앞으로 역정에 정치 입장에 아마 어떤 후보가 되시던
당사자가 되시는 아마 정치적 경쟁자가 그 질문을 항상 치고 들어올 겁니다. 왜 민주당에 남아서 끝까지 반대를 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그 청와대 그런 기자회견을 듣고 어쩔 수 없이 그 탄핵 안에 들어가야만 했던 그 순간의 그 심정. 그 후에 사실 노 대통령과 공식적으로 회오를 하신 거는 살짝 눈짓만 인사하셨다고 책에 나와 있는데 그 후에 삼보일배를 그 온몸이 쓰러지도록 하셨던 사과와 또 성찰의 시간을 보내셨고 아마 추다르크라는 이름이 그때 2004년 탄핵이 아니었다면 5선으로 가셨을 텐데 그때 4년간 쉬셨어요. 자,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들은 기득권층이고 후단협을 통해서 민족으로 흔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당을 새로 만들어서 더 다수당이 됐고 추 의원께서는 그것도 뜻이 있지만 그래도 민주당을 깨지는 말고 그 안에서 개혁을 해보자는 입장이셨는데 그 양쪽에서 어떤 가치로 끝까지 남아 계셨고 고민하셨는지 그때 심정이 어떠셨는지 제일 듣고 싶고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깨잖아요. 가끔 깰 때가 있죠, 네. 이제. 근데 그걸 아깝다고, 이걸 신혼의 추억이 담긴 거고, 뭐 이런 등등으로. 그걸 조각을 다 집어서 맞춥니다. 아무리 맞춰도 그게 원래처럼 멀쩡한 접시가 될 수가 없죠. 그것처럼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정말, 그때는요, 이게 그 심장병이 생길 정도로 아침에는 쾌청하다가, 낮에 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뭐 당에서 후보를 바꾸자는 뭐 이런 일이 생기고. 돈도 안 도와줘. 네. 그러면 이제 그 선배들하고 고성으로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어서 싸우겠습니까? 그냥 마음에서 어떤 울분 이런 걸로 싸우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뱉어내고 나면 저도 안 좋아요. 왜? 평소에 그 문제만 아니었더라면 제 손을 잡아주시고 늘 잘한다고 두드려주시고 또 저도 언젠가 정치를 제가 주인공이 정치를 할 때는 다 그분 한 분 한 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사이좋게 지내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네. 두리뭉실하게 넘어설 네.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제 일도 아닌데 사실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그냥 후보의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건 정말 그게 제 이해관계에 치중을 했던 게 아니고 이렇게 가면 역시 후보를 바꾼다 뭐 어쩐다 다 좋지만 이 당이라는 틀 같은 건 그냥 당이 멀쩡하게 여의도에 집이 있다고 당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같은 지지 세력이 도와줘야지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지 세력은 쳐다보질 않은 채로 여의도 안에 당사에서 후보를 막 바꾸기로 한다 그러면 여론조사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만 보고 흔들릴까봐 이 지지 세력이 선거라는 건 4년마다 5년마다 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 선거 5년마다 국회의원 선거 4년마다 그런데 그때 불리하다고 반칙을 저지르면은 네. 나중에 그다음에 또 반칙이 일어나고 그러면 신의를 저버릴 것이다. 당이라는 게 오합지졸이 돼서 쪼개지겠죠 자꾸.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제 이해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력 전체를 아우르고 싶어서 후보 바꿔서도 안 되고 또 설령 집어넣더냐 이 다음에 또 이기면 되는 거지 이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근데 그렇게 어렵게 아침에부터 밤 늦게까지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하루라도 편한 날이 없는 상태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이겼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도 나옵니다만 청계천에 등을 사러 갔더니 저보고 전합이네라고. 전합이네라고. 바로 전날 정몽준 후보가 지지를 철회하니까 막 전국에서 꼭 투표에 참여하고 찍을 분들 꼭 찍으라고 하셨었죠. 그러셨죠. 아 그랬죠 저도. 막 전국 또 누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등값 저보고 등값은 8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전압이 40만 원 나왔다고 내라는 거죠. 당시 휴대전화가 만만치 않았으니까 시외전압이로. 그래서 제가 그냥 등값은 낼 처지가 못해서 얼른 인사만 하고 도망을 갔다고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라면 정말 저런 소박한 자기 일인 것처럼 일가 친척 다 전화하고 딸 아들 전화해가지고 옆집 사람 깨워가지고 빨리 투표소에 가라라고 했던 그분들의 소망, 염원 이걸 들어주는 게 우리 할 일이었거든요. 근데 자꾸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쪼개놓으면은 힘이 딸려서
그 일을 해내질 못해요. 안 그래도 밖에 나가면 거대 당시 야당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끼리 힘을 다 합쳐도 모자라는 판에 이걸 또 쪼개는 그런 것들이 제가 참 접시 깰 때처럼 이건 다시 맞춰도 나중에 합쳐질 수가 없다. 그 상처가 너무너무 오래 간다라고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근데 사실 추미애 의원도 그 고집이 있습니다. 소신이 있고 원칙이 있다 보니까 남들한테 고집으로 보였던 부분. 사실 성향이 노 대통령도 그때 기자회견에서도 사실 약간 양보 내지는 세율 정책을 써도 되는데 본인도 탄핵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또 건널 수 없는 강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지금 부대로 뭐 어쩔 수 없는 역사의 숙명 같기도 한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부부끼리도 살면서도 뭐 이혼까지 갈 수도 있고 서로 티격태격 싸울 수도 있는데 당시에 민주당과 부주류와 신주류가 우리 열린우리당 만들겠다고 서로 싸우고 그때 책에서 나온 본류 메인스트림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어느 한편에 쓰는 게 편한데 어느 한편에 서시지 않았을 때가 많아요. 아까 노동법 통과도 그렇고. 어느 한편에 섰으면 편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찝찝했을 겁니다. 찝찝했을 거예요. 이건 내 이해관계 망가지고 편에 선 거지. 네, 편에 선 게 종편이에요. 종편. 요즘 종편이 열심히 편 서더라고요. 종편. 여러분 어려운 개그가 나오는데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종북도 문제지만 종편도 문제다. 우리 추미애 의원의 개그였습니다. 책에 보면 DJ께서 가장 아끼시고 차기 주자로 늘 사랑하셨기 때문에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 DJ께서도 참 둘 다 자식 같은 신주류와 구주류였기 때문에 책에 쓰신 것처럼 가장 그래도 한마디로 정리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주류 니네는 후단협 때 잘못된 명분을 줬고 흔든 건 잘못이 맞다. 좀 다그치시고 신주류 니네 아무리 구주류가 흔들기 했고 그 지역 정당인 것 같지만 그래도 그걸 떠나서는 콤플렉스고 전체로 아울러 가야지 깨고 나가면 안 된다고 다그치시고 최종 결정을 하셨을 수 있었을 텐데 결국에는 사실은 조정을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워낙 두 자식들이 세력도 크고 둘 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그때 DJ께서 조금 저 가닥을 잡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 아쉬움도 남으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부탁입니다. 굉장히 서운했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 책에다가는 서운하다라고 안 썼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다 쓴 건 아니에요. 아직도 안다 한 진심이 있고. 네. 지금 말씀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DJ께서는 탄핵까지 가서 정치 역정에 아마 그거를 건드신 분이 있을까 봐 안타깝다고 당신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그 대통령께서는 남북 관계라는 큰 지도 이걸 그리시면서 그게 아마 이분의 머리 가슴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지 않았나. 또 이명박 정권이 남북 관계를 잘못 풀 때는 아프실 때인데 벌떡 일어나서 전국을 순회 강연을 다 다니셨거든요. 맞아요. 네. 저 노부를 이끄시고. 네, 그걸 보면 그런 게 이분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이 당 안에서 이게 지지고 볶고 싸우는 정도는 이분 마음속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정말 심각했거든요. 그럼요. 아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네. 양쪽 다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지만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같은 식구끼리 싸우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거대 야당이 또 더 나쁜 짓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자, 이제 가장 궁금했던 두 대목을 우리 정말 어려운 질문이시고 그러신데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나머지 얘기는 진짜 아주 명저히 이 진심을 읽어주시길 바라고. 아까 뭐 여러 선배님들 말씀하셨지만 어떻습니까? 이제 사선에서 특히 대한민국 현직 여판사가 전국구 쉬운 길 여당이 아니라 야당 지역구로 가서 지금 이제 사선으로 국민의 일꾼이 되셨습니다. 이제 5, 6선 가운데 내년 지방 서울시장 선거도 있고요. 또 아까 한명수 총리 다녀가셨지만 저희가 장상 총리 서리까지 합치면 여성 총리가 두 분 계셨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최초 여성 대통령으로 지금 재임 중이십니다. 앞으로 아마 추미애 의원이 50대 이제 중반 들어가시니까 창창합니다. 건강하시고 이러시면. 추미애 꿈 킹메이커로 대통령 두 분 만드셨고 문재인 의원
이렇게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불법 부정선거인데도 밝혀진 것만 48대 51이에요. 일각에선 실패라고 하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노정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소고발 하셔도 됩니다. 이건 추미애 의원 얘기가 제 얘기입니다. 노정렬 얘기인데. 개표가 정확하게 수개표가 정확하게 됐다고 저는 인정을 안 하고요. 그리고 이 불법 부정선거 그렇게 국정원의 트위터 120만 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는 2천만 건이 넘는 트위터로 여론 민심호도를 했는데도 48대 51이 나왔다는 거는 사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저는 현상적으로 낙선이었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일각에서는 책임론 실패했다고 하지만 DJ도 사습 끝에 되셨고 노무현 대통령도 총선 그 당시랑 수많은 지역 감정에 맨몸으로 던지면서 바보 소리 들었지 않습니까? 사실 추미애 의원도 그 노동법이나 탄핵 때 이렇게 좀 어느 편을 들어서 조금 온신을 가졌어도 됐을 텐데 욕먹어가면서 편한 길을 안 갔어요. 앞으로 20, 30년 동안에 우리 추미애 의원께서 가실 길, 뭐 추통령이라고 불릴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어디까지 하실 거고 국민들과 어떤 정치를 하시겠다는 진심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 제가 DJ 대통령 모시고 정치를 할 때는 저분이 대통령 되시면 금방 남북관계가 확 좋아지고 통일이 곧 눈앞에 닥쳐서 우리는 통일 이제 준비하는 그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굉장히 신나 있었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IMF 직격탄을 맞았죠. 그리고 남북관계는 다시 아주 후퇴됐어요. 그러니까 예전 뭐 거의 그동안의 남북관계를 위한 많은 우리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정치 꿈은 정말 그 DJ 대통령의 꿈처럼 그런 남북관계를 확 열어서 민족의 미래를 열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보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저희 살아생전에 통일까지는 안 돼요. 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북관계를 활짝 열게 하는 소위 민주정부 DJ 노무현 10년 겪으면 뭔가 완전히 변할 줄 알았는데 조금은 변하다가 다시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원상 복귀된 것 같고 거꾸로 보일러처럼 다시 거꾸로 가는 세상 같습니다. 통일까지는 안 되더라도 왕래가 자유롭고 소위 3통 이상의 남북 화해 협력의 시대를 여시고 싶은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거죠. 그렇게 하려면 대통령을 근데 아까 김한길 대표께서 참 굉장히 천기누설 비밀을 인제 말씀하셨어요. 네. 미국까지 날아가셔서 그 장관직 제의를 아마 김 의원님께서 하신 거군요. 그 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통일부 장관하고 환경부 장관 2개를 제의했는데 혹시 뭔가 원칙에 맞는 명분이 조금 더 있어야 운신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때 좀 화해 제스처 겸 그래도 입각해서 민주당 당적을 갖더라도 그런 화해의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조금의 생각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판단이셨어요? 주 의원님께서. 그건 그러니까 이 분열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노력이 없었던 상태에서 네. 그냥 장관하러 딱. 네,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그 입각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더 이렇게 민주당은 저만큼 멀어지는. 왜 우리 사람 빼갔냐고 네. 공작이라고 했겠죠. 민주당 쪽에서. 네. 그렇게 돼서 더 힘들어질. 그러니까 대통령을 도와주는 일이 돼야 되는데. 더 정쟁에 힘을. 네, 그러니까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저 낙선하시면 장관 한 번 하시고 다시 3선, 4선 가실 그런. 제 개인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걸 정치인들은 누구나 또 그런 거 꾸꾸잖아요. 네. 근데 그건 그 당시에 그 분열 그 상처가 얼만큼 심각한지를 모르는구나 저는. 그러니까 아마 내가 받아들이면 되게 힘들 텐데. 근데 제가 아무 소리 안 했는데요. 김한길 대표한테 제가 이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여기에 당신이 다녀간 것, 나와 이런 얘기를 나눴다는 것 전혀 누구한테도 하지 마세요. 나도 안 할 것이다. 지금 시효 지난 다음에 오늘 말씀하신 거죠? 네. 야. 그런데 이제 슬금슬금 여의도에서 아마 그 얘기를 이렇게 새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새 나가서 그것만으로도 한 몇 달이 지난 뒤에 저한테 미국하고 한국하고 시차가 틀리는데요. 저는
자다가도 오는 전화는 받아요. 왜냐하면 예, 제가 모시지도 못하고 두고 간 어르신들께서 혹시 유고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제 새벽에 전화가 오면 깜짝 놀라죠. 이렇게 받으니까 민주당 대변인이 이만큼 막 화가 나가지고 장관직 제의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놀래기도 하고 좀 화도 나고 아니 고작 그런 일로 지금 새벽에? 나한테 시계도 안 보고 전화하냐 예. 그런 일이 없었다. 왜냐하면 딱 잡아 떼야죠. 왜냐하면 저 비밀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럼 그렇지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그런 적대감, 분통 터짐 화해 무드가 조성이 전혀 안 됐어요. 아직 굉장히 그때까지도. 심했거든요. 예. 근데 정말 제가 받아들였어 보세요. 아이고. 그거야말로 뭐 수류탄 투척한다 이 정도였겠죠. 뭐. 여러분께서 아마 네. 자, 우리 추미애 의원의 말씀으로 뭐 직위에 연연하지 않고 우선 육선이나 뭐 대통령 총리가 아니라 남북 화해 초석 그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그 열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제가 마지막 시간 더 1, 2분 더 드릴 거거든요, 의원님. 네. 그때 밑에서 한 번 더 네.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우리 추미애 의원님의 진심을 맞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약속드린 대로 우리 추 의원님을 사랑했던 또 애증의 관계였지만 아마 살아계셨으면 우리 누구보다도 추 의원님을 아끼시면서 인사를 해주셨을 그 노무현 대통령님의 덕담과 응원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채익 의원님 네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의 이채익 의원님 반갑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앞에 나가서 할게요. 아마 그 책을 읽어보시면 정말 우리 김성은 장관님 가슴 떨리면서 읽으셨죠. 저도 막 간만에 눈시울 뜨거워가면서 우리 추미애 의원님의 그 진심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 노무현 대통령님이 살아계셨더라면 봉화마을에서 이런 축하 영상 메시지를 남기시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당신께서 직접 아까 문재인 의원과 함께 오셨을 수도 있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람되지만. 아이고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무현입니다. 반가워요. 야 좀 서운하다. DJ 선배한테는 그래 열화 같은 박수 함성을 보내주시더니 저한테는 좀 약하네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무현입니다. 그렇지요 이 정도는 돼야지. 이 DJ 선배께서는 우리 저 MB 우리 근혜 씨가 이 귀가 어둡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이 MB가 눈이 작아서 세상을 잘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쌍꺼풀 해줄까요? 쌍꺼풀 전문이잖아요. 우사히 오짜가는 얘기인데. 우리 저 이 의원님 멸시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정치니까 제가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DJ 선배께서 이래 귀가 어둡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근혜 6년 동안 두 분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지만 없어진 게 너무나 많습니다. 대한민국 부처를 이래 보면 환경부에 환경이 없고 교육부에 교육이 없고 노동부에 노동이 없고 복지부에 복지가 없고 농림부에 농민이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가 없고 국방부에 국방이 없고 감사원에 감사가 없고 그런데도 MB는 안 해본 게 없고 박근혜는 해본 게 없고 북한은 못하는 게 없고 언론은 말하는 게 없고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고요. 대한민국이 제가 가고 난 다음에 여차저차해서 부엉이 바이어스 그래 가고 난 다음에 슬플 조자 조국이 되버렸어요. 제 법조계 후배 서울법대 조국 교수는 훌륭한 조국인데 제 판사 후배 추미애 판사 추미애 의원은 훌륭한 법조인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면 조국 교수나 추미애 의원 같은 이 정의를 구현하는 정의의 이 법의 정신을 잘 실천한 사람들 제가 법조계라고 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율사 출신 검사 출신들이 자기들 그 법조인 경력을 출세와 기득권 안일의 방패를 삼고 그걸 삼아가지고 막 출세에만 신경 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법조계가 아니라 법조계고 있다 그래 표현합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본 사람이 좀 있네요. 법조계와 법조계는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그런 지혜로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있어야 대한민국의 율사 출신들 검사 출신들이 국민 무서운 줄 알고 우리 추미애 의원처럼 좀 부끄럽지만 이 노무현이처럼 판사 출신도 정의에 입각해서 정의를 구현하는 거지요. 맞지요? 대한민국 조국이 서울법대 조국 교수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합리적 보수로 할 만하지만 대한민국 조국이 슬플 줄자 조국이 돼버렸습니다. 다 조자로 끝나요. 조 같은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4대 강에는 녹조, 바다에는 적조, 경찰과 국정원은 공조, 사실은 위조, 증거는 변조, 서민경제는 망조, 남북관계는 저조, 민주주의는 근조. 그래도 우리 촛불 여러분들은 길조입니다. 길조. 맞지요? 맞습니까? 아무튼 우리 추미애 의원 어려운 과정에서 저와 어려운 경험도 있지만 당시에 민주당이나 우리 당이나 둘 다 잘못했지. 이 노무현이가 100개 중에 2~3개는 잘못한 거 있습니다. 애초에 제가 당시에 요즘처럼 조정동이 아직도 힘이 세지만 대한민국 신문방송사가 우리 민주진보 쪽에 언론 쪽에 우리의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제가 뭐라 할라치면 개혁 할라치면 빨갱이다 좌파라 요즘 말로 종북이다 그래 몰아쌌고 DJ 선배도 빨갱이로 몰고 노무현이도 종북이라 하고 요즘에나 SNS, 트위터, 페이스북이 생겼으니까 할 말이 있었지만 당시에 2002년부터 이 노무현이 2003년 제가 뭐라 할락하면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저 빨갱이 정부 전의 세상을 뒤흔든다 그래 씹혔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추미애 의원과 DJ 선배님 말씀대로 대북 송금 특검을 그때 저희가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되는데 약하다 보니까 저도 고민 끝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그때부터 아마 DJ 선배나 구지류 쪽에서 보기에 아 노무현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이라크 파병도 하고 그러다가 힘이 약하고 언론이 우리의 적이니까 해서는 안 되는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 대연정 얘기까지 했습니다. 제 잘못이고 제 실수고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정의사도 추미애 의원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고 저와 동료였던 민주당 의원들도 얼마나 저를 못 믿고 서운했겠습니까?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까지 갈 때 얼마나 우리 추미애 의원이 지도부 반대하고 설득하느라 고생했겠습니까? 책을 보시면 다 나와 있고 저는 추미애 의원을 미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 의원이 얼마나 이 노무현이와 DJ 선배를 선대위원장 맡아가면서 온몸을 던져서 주다르크로 2번의 대통령을 만들어낸 저 여인이 탄핵까지 갔을 때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는가. 이 노무현이는 한 번도 서운해하거나 안타깝거나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맞지요? DJ 노무현이라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실수했고 DJ 선배께서도 혹시나 부족한 점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추미애 의원에게 만약에 노동법 통과나 탄핵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의아해하거나 궁금해하시는 건 있지만 4선 동안 원칙과 소신대로 때로는 타협할 때 양보할 때 부드럽게 가는 그 부드러운 카리스마 아마 한명수 총리도 아까 계셨지만 더 큰 인물로 여러분이 키워주셔야 아까 주루캐리라는 별명처럼 주통령으로 만들어서 중도 서민층 또 잘 사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원칙과 상식대로 모양수좋게 또박또박 걸어가는 대한민국을 만들 사람이 바로 추미애 것 맞지요? 맞습니까? 대구에서 DJ 선배를 응원하고 지역감정에 불복하지 않고도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게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리저리 욕먹어가면서 원칙과 소신의 16년 4선회를 걸어온 추미애를 여러분 욕하지 마시고 항상 이해하시고 진심을 이해해 주시고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추미애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큰 인물로 키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지만 우리 주 의원님을 아껴주시고 DJ와 노무현을 만들었던 추미애가 이제 DJ 노무현처럼 큰 인물로 대한민국의 당당하고 떳떳하고 정의로운 원칙과 소신 타협과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는 그런 여성 정치인으로 우리나라에 메르켈 같은 여성 지도자가 있다.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고 오늘 출판기념회 오신 여러분들은 끝까지 우리 추미애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힘든 와중에 이 출판기념회에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중산층과 서민이 떳떳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 거 생각하니까 이 노무현이가 야 기분 좋다 네 아마 뭐 이렇게 하셨을 건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의원님 위에 올라가지 마시고 단상에서 1분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다 나왔으니까. 자 제가 미애 씨 하면 사랑합니다 하세요. 시자 괜찮죠? 의원님. 이분은 시자 붙였다고 굉장히 발끈하더라고요. 제가 미애 씨 그럼 사랑합니다 하면 마이크 넘기고 1분간만 우리 국민들께 오늘 못 따신 말씀 좀 있으면 예, 던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애 씨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여러분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또 여러분이 계셔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대 제대로 끝까지 더 분발하겠다라는 각오도 세울 수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은 김에 사실은요 이 책이 한 340쪽 정도 되는데 그 내용들이 저는 이렇게 우러나오는 대로 썼지만 제가 이렇게 정치를 한 18년간 하면서 쓰는 그 단어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한테 좀 편하게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한번 보고 여러분 봐도 역시 이 어려운 그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얘기를 사실은 그냥 사회를 즐겁게 봐주시는 것만 저는 생각을 했지 그 일요일날 책을 드렸는데 한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얼마나 스케줄이 바쁘시겠어요. 이렇게 책을 다 읽고 오셨어요. 사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럼요. 책을 네. 진짜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아까 노무현 대통령님 성대묘사지만 그 내용이 저의 그 심금을 울리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님께도 아까 제가 좋게 그냥 남북관계만 집중을 하시느라고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보다라고 했지만 제가 여기 그 책에 쓴 그 말은 책이니까 제가 약간 따옴표 저 혼자말로 사겼고요. 사실은 대통령님께 그렇게 항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있는 아버지처럼 대들듯이 그때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이랬어요. 맞다, 그때 굉장히 해들었어요. 그렇대잖아요.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님을 제가 못 뵌 채로 보내드렸는데 뵀더라면 똑같이 좀 따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답변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무서웠겠다. 나도 잘못한 거 있지. 이렇게 그 말이 나올 때까지 제가 그냥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들 하는 얘기로 조사버렸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만 이제 마음이 열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그 마음으로부터의 그 화해가 되는 겁니다. 마치 한바탕 부부싸움 하고 난 것처럼. 근데 정말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쑥 나오십니까? 정말 대단하세요. 추호의 망설임도. 정말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 장관님께서도 탐복을 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다인데 훌륭한 사회를 봐주신 우리 노정일 씨께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얌전하게도 정리하는데 오늘은 또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추미애님을 생각하면서 3.1 독립만세를 부를 때가 됐습니다. 지금이 또 갑자기 탄압시대가 돼.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 함께 마지막 같이 해주시죠. 네. 제가 만세로 안 하고 요즘에 글로벌 시대 영어를 하시고 외국어를 해야 또 각광받는 시대라서 파이팅은 콩글리시고요. 잘못된 영어입니다. 정확한 영어는요. 만세 비슷한 게 브라보 하시면 브라보 하시고 허레이 하시면 허레이 하시고 고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추미애 의원님 선창하면 여러분은 브라보, 허레이, 고고 두 손을 크게 올리시면서 우리 시대 진정한 독립과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추미애 의원님 브라보! 추미애 의원님 허레이! 추미애 의원님 고고! 고맙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정말 장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 노정래 대표님께 다시 한번 힘차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뵙겠습니다. 임수경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어르신들 와주셨는데 한 분 한 분 소개 못 올린 거 다시 한번 송구스럽고요. 좋은 기회 때 다시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 지금 나가시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조이밴드의 공연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조이밴드도 너무 고맙습니다.
지고 지겨 예, 밖에서 의원님께서 자연스럽게 기념 촬영하신답니다.